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코스피 저점이 좀 쉽게 안 잡히네요. 오늘 2,500선도 좀 이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준비를 좀 하셨어야죠. 계속 이제 언지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주목하시면 많이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데, 간곡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크로 변수에 맞춰서 시간 투자를 할 걸 정하시던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할 건지, 그리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이 결정 포인트는 조정을 앞두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늘 저도 이제 고민되는 게 있죠. 흘러가다 보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장 한 줄 평은 조금 유쾌하게 지어봤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 수익이 느껴진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어떤 수익을 좀 잡아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고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그 달러 인덱스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선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직은 조금 저는 조정이 더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근거는 차차 말씀드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빅스 주스, 달러 인덱스, 나스닥 지수까지 다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 타겟팅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지 이평선이 모든 걸 답변해 주는 건 아니고, 기술적 분석상 통계적인 이제 자료인데, 달러 인덱스는 저는 103불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버슈팅까지 나온다면 103.3불에서 4불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충격파가 좀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였죠. 이제 전일 미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내 본격적인 반등은 이제 이 길부터 수요일부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큰 이슈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은 저는 큰 이슈가 오늘 밤에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미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유럽장이나 미국의 현물 시장 개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롱을 칠 타이밍은 아닙니다. 단기전은 숏 타이밍이 좀 맞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파생할 때 숏을 치는 것은 별로 적합하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려했던 사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국내 증시가 못 가고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국내 증시가 떨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증시가 더 빠진다고 보여주고 좀 더 시황적인 기본적 분석상 근거를 좀 든다면 뒤에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간간히 좀 미국을 괴롭히는 듯한 정치적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중동 국가가 있든 중국이 있든 어찌됐건 미중 분쟁에 좀 기로에 서 있다. 다시 한번 재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대만에서 선거가 친미 국가로 조금 성향을 띤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적 요소로서 지역적인 부분이 안 생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이 제가 봤을 때 얼마만큼 양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오늘 조정폭이 차라리 깊게 나오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야지만 내일 야간 선물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나오면서 국내 증시를 버텨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옵션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 옵션도 하지 말라는 쪽인데 큰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합니다만은 깡통 차기도 쉬워요. 우선 보시게 되면 제가 보는 선물 포인트는 330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30선에서 332선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레인지 범위가 2460선에서 2480선입니다. 오늘 2500선이 살짝 이탈됐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선도 거의 다 왔다. 단지 선물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선물이 338포인트지 않습니까? 오늘 장중에 335까지 떨어졌는데 330에서 332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종합 모습입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 이렇게 진행 안 됐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이렇게 내려오기만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간 행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그리고 이 깊은 웅덩이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우선 깊은 웅덩이를 2450까지는 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아까 2460에서 우리가 선물 옵션 변화를 좀 보니까도 2460에서 2480이니까 단지 단기 반등이 바로 나올까? 여기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작업 상황을 보니까 금융 투자 쪽에서 좀 받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선물 매도가 오늘 좀 들어왔으면 내일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겠냐. 저는 내일 안 들어올 공산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일 전략 후강으로 들어올 공산이 커요. 그래서 템포를 일단 지수 대비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보름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매수를 해갈 타이밍을 잡을 때 수익 매매로 갈 때 1차, 2차, 3분할로 자복자복 들어가신 게 맞고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뉴스플로우 이벤트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나는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 지금은 요번 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좀 관망을 펼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또 중요한 시기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서 보신 특징 섹터들은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로봇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로 방산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2차 전지 방산에 대한 특징 종목들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봇주, 오늘 인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종목별로의 체인지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로봇주들이 또 잘 갑니다. 이쪽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이슈 플레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럼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한 전략들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로봇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코스피 수급 1위부터 20위까지 늘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튈 때마다 수익 실현 관점이고요. 오늘 몇 가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타스도 상한가로 갔고, 근데 전형적인 뉴스 플로우를 탔고, 뉴스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로봇 안에서도 실적이 좀 받침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SPG라든지 이런 종목, SPG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가 못 갔거든요. 나쁜 흐름은 아닌데 분명히 로봇의 주도력과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멘텀은 역시나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가 우위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기술적인 접근, 시황적인 기본적 분석 접근. 분명히 주도력과 모멘텀이 강하지만 실적은 부실합니다. 볼 게 별로 없어요. 로봇 안에 종목들이. 저도 이 시간에 저는 약간 선치 스타일인데 로봇 종목을 추천드려봤지 않습니까? 뉴스 지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띄엄띄엄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도력이 있다 보니까 반응은 해줍니다. 반응은. 그런데 이 뉴스 지속성이 상실되면 주가는 조정받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추천드렸을 때 에브리봇을 저는 12,000원대 추천드렸어요. 결국은 보니까 이제 거래량 터지고 매도 사인을 방송에 드렸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이제 뒤늦게 막 이제 추천하고 이러던데 사실은 이 종목도 주가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올해 3월부터 9,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 반토막 났었어요.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지금 모멘텀을 불러일으켰던 게 세스 2024고 삼성전자, LG전자 로봇에 대한 투자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뉴스가 로봇만 나올 것이냐? 그러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주들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 플레이,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는 그러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가능하겠다. 근데 로봇이 지금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한 주가 범위냐? 전혀 아니죠. 네. 인탑스 보시게 되면 키 맞추기도 아직 안 됐어요. 네, 3만원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일선이 결국은 내일 키 맞추기가 진행될 공산이 크죠. 따라가서는 절대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 오늘 T로보틱스 같은 것도 한 7% 오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돌파를 조금 해주면 변곡에서 주가는 더 뻗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지금 실적으로는 견인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내가 중점을 두는 접근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정해야 되죠. 그러면 모멘텀이 계속 붙어주고 내일도 뉴스를 타줘야 된다. 이거는 완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현재 지금 다가오는 것 중에 로봇에 대한 이 이벤트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예정될 게 우리 이토마토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임상종양학 게아스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정도. 뭐 그다음에 언팩 행사 뭐 갤럭시 뭐 이 정도인 거지 없어요. 물론 데일리로 긴급하게 이제 기자들이 뭐 기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역시나 고점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종목으로는 뭐 지금 최호선팩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주가 조정 받는다면 3만 원 권역까지 좀 내려온다면 SPG는 조금 유심 있게 봐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뉴스플로우 움직임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CS2024도 있었고 개별적인 재료도 오늘은 보핏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인탑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익이 났을 때는 챙겨가는 전략을 로봇주들에서는 좀 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전지 종목인데요. 네, 오늘 실적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오후장 되니까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2차전지 한 줄 평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해소돼가는 악재, 그러나 긴 호흡 유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길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전략들도 알려주세요. 네, 뭐 2차 전지에 관해서 계속 이제 경고 시그널을 드려요. 2차 전지가 이제 7개월째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심은 균열됐습니다. 좀 극단으로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2차 전지는 성장성이 아주 좋다. 규모의 성장을 해간다. 남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기술적 분석을 하든 기본적 분석을 하든 2차 전지는 좋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올해부터 이 시간에 제가 직접 잡고 가겠다. 그래서 접근을 이제 SDI부터 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군 장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선별화가 좀 지속되는 건데 개인 투심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실은. 이제는 LNF가 그러면 에코프로 BM보다 더 좋은 거냐? 사실은 규모나 양극재 생산량을 봤을 때 그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주당 EPS는 LNF가 좀 더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현 구간은 뭔가 우량주보다는 개인 투심 수급의 단기 접근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LNF 전일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드렸죠. 악재는 나오면 소멸이다. 호재도 나오면 소멸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접근을 해가는 거고 빨리 매도 두들겨 맞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4분기 실적은 다 안 좋다는 게 지금 우리 레인지 범위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냐. 약간 개선돼 가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오늘 뉴스도 좀 전해졌고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리튬 가격들이 약간 하방 경직성을 찍은 듯한 모습인데 사실 리튬 가격은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도 왜 들어오냐? 악재가 좀 소멸됐다 판단되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냉혹하게 우리가 총 3가지를 봤을 때 이제 보조금 지금 요새 제가 보면서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 따끔한 그 충고를 줬어요. LFP를 폄하하지 마라. 여기 쏙 들어갔습니다.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마라. LFP 사면 굉장히 폄하했었거든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십시오. 배터리 3사에서 다 LFP 한다 합니다. 이 점유율도 가져와야죠. 결국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뭐를 뜻하냐? 지금도 보십시오.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현 구간 팩트를 잘 봐야 됩니다. 현 구간 팩트. 지금 보조금 안 줍니다. 리튬 가격 아직 지금 톤당 킬로그램당 보니까 뭐 80위안 정도 이야기 나오던데 킬로그램당. 아직 뭐 하방까지는 모르지만 하방 찍어가고 있습니다. 하방 찍어가고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린다? 이거는 아직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전방 산업은 개선되지 않는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는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2.5%대까지 CPI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보조금 출발하기가 어렵고 기업 자체 내에서만 좀 지원금을 줄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싼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2차 전지 비중 조절을 해가고 첫 번째 비중을 어떻게 내가 완만하게 늘려갈 것이냐. 단기로 이제 접근해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차트 모습은 포스코홀딩스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네. 현재 마찬가지고 SDI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 BM이 좀 제일 나은데 그러면 비중 조절 내가 언제까지 이 종목들을 매집해 갈까? 기간 잡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 업체 중에서 내가 뭘 하겠다. 수직 계열화 중에서 뭘 하겠다. 양극재 쪽에서는 뭘 하겠다. 또 기타 소재 쪽에서는 뭘 하겠다.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뭘 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시장에 보여요. 2차 전지를 이제 계속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개월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포기를 못해. 계속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따끔한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주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 뻔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 계획에 맞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장기 투자해 가면서 완만한 비중 조절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2년 3년 성장성을 보고 해 나가겠다. 거기에 관해서 의견 피력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게임으로 갈 것이다. 단지 템포 조절을 지금 짧게 하지 마라. 기노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 종목에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거는 전문가님이 좀 말씀을 주셨던 삼성 SDI 같이 셀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세분화를 시켜놨는데, 작년에는 2차 전지 장비만 매매를 좀 했고, 올해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셀부터 좀 출발을 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인을 제가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3%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쪽에서는 포호를 보고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수직 계열화는 포스코홀딩스,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CIS와 PNT를 좀 보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2차 전지 기노업으로 접근하실 때 좀 함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산 섹터를 주셨네요. 방산 쪽에서도 오늘 좀 중소형 섹터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호랑이 코털 건드리는 중동 대리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중동과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연이틀 관련된 소식들이나 유가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방산 섹터에서는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이거 사실은 시장의 주도주는 아닌데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아니면 이제 양자 대립구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렇게 대립구도로 좀 잡아봤는데 연일 이제 미국의 어떤 선박 납포 공격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오늘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 모습을 보시게 되면 유가는 사실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2불이고요. 저도 80불까지 좀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보고는 있지만 유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페크 국가의 어떤 증산이나 이런 게 좀 불발되면서 오페크 국가의 의견 대립이 있으면서 유가는 대동단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유가까지 이제 전이가 되면 좀 곤란한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공격으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결국은 예멘 후티 반군 뒤에 이란이 있거든요. 지원해주는 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공격으로 조금 선회한 거지 않나. 무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든지 무역 항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유가 연동 관계는 첫 번째 확인되지 않는다. 이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에요. 오늘 방산이 돌아갔던 게 저는 하나 시스템 저는 간단합니다. 항공 우주항공할 때는 항공 우주 해라. 방산은 하나 시스템 해라 이런 쪽인데 이 주가가 이제 꾸준히 좀 올라왔는데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지만 오늘 종목 반응하는 걸 좀 보면 방산 쪽들 한일단주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좀 튄단 말이죠. 이게 연속성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무리수가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확전기로 미국이 이제 기분 나빠서 정말로 조금 아주 과학적인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전 미국의 입장에서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국민의 대동단결 직결을 위한 전쟁의 가장 좋은 플레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다 보이고 오늘 유가 종목들도 좀 움직여요. 지금 차트 모습 흥구석유 차트 모습이고 S에너지 화학 이 모습인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 안에
유가가 이미 어떠한 경로로든 반영돼 있다, 수요가 이런 쪽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내지는 어떤 공격들이 유가를 끌어올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우리가 종목을 할 때 매크로 변수를 개인의 의견으로 선정하면서 가는 것은 가장 좀 무모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계속 이제 유가도 정리해드렸고, 해운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방산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중동 약간 이슈에서 불거져 나오는 테마 쪽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쪽을 좀 무시하면서 시세가 가더라도 가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 보수적인 의견 주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 또 목표가 도달 종목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체크를 해주셨던 세코닉스인데요. 저희가 자율주행을 보고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으로 추천을 주셨습니다. 지난 12일에 장중에 튀면서 좀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는데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글쎄 뭐 저는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접속률이 좀 높아진다면, 보니까 방송할 때 한 1,400명대까지 가더라고요. 1,500명, 1,500명, 600명 되면 더 큰 목표가를 좀 드릴 것 같고, 기운이 나서 이 종목은 좀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한 게 사실은 세스 2024 때 이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종목인데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슈팅을 먹고 나가야 되는 종목인데, 차익 실현이 이제 못하신 분들 급격하게 튀고 내려와서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지 짧은 기간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코멘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 쉽게 가지는 않을 건데, 이 종목은 버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기반에 돼 있고 밸류가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못 파신 분들은 뭐 주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해라. 무난하게 다시 8,000원 넘을 것이다. 8,000원 넘고 안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9,000원, 만원까지 좀 뻗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시간에 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만 호흡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볼만한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추천주를 빼려고 하다가 오늘은 DOU 준비했습니다. 네, 엔터 쪽으로도 함께 보셨네요. DOU 어떤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까지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기업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ROE가 뭐 20%대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40%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1%로 돼 있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은 호실적 종목이죠. 저는 뭐 이제 엔터 쪽도 있지만 사실은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재무 좋고 영업이익률 좋고, 뭐 버블 이제 구독자 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외형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해외 신규 플랫폼, 뭐 일본 쪽이나 이런 쪽들 기대감이 좀 있고요. 엔터주들이 이제 뭐 가격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엔터주보다 이런 게 좀 낫다. 그리고 3분기 이제 호실적을 썼는데 4분기도 호실적 예정돼 있고, 앞으로 좀 다가올 이벤트 중에 이제 애플 관련주들, 비전 프로 이런 것들, 메타버스, 뭐 MR 이런 것들 좀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같이 엮여서 모멘텀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소형주 중에 DOU 설정해봤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30,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OU 일단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30,000원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님, 엔터주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좀 무너지고 DOU는 좀 개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엔터주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투심이 좀 휩쓸리지는 않을까요? 네, DOU는 휩쓸릴 일은 없고요. 단지 이제 요즘에 경제방송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엔터 정말 많이 들고 오거든요. 들고 오는 걸 보면 해운, 엔터 이런 거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경제방송에 몸을 담고 있지만 가고 나서 떠드는 건 의미 없다. 늘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게, 설령 그게 틀리더라도, 그 틀리면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늘 주식은 선취를 좀 해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걸 선정하거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해서 눌림목 공략을 한다든지,
명확해야 됩니다. 포인트가. 이런 주가들은 사실은 저는 의미 없다. 연말에도 단일 이슈로 본 적이 없고요. 엔터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반 경직성은 JIP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75,000원 정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무난하게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 그 이후에도 접근 포인트가 봄에 뭐 당장 엔터주가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보다 3월에는 주도주, 2월, 1월에는 중국 관련주나 매매 관점, 단일 이슈 이쪽으로 공략하셔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디어유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실적과 이익률 탄탄한 종목이고 메타버스 모멘텀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스페셜 원 시간 함께 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